KF-21 보라매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초음속 다목적 전투기로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이 전투기의 핵심 부품인 엔진 국산화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며 미국산 엔진을 대체할 독점 신기술 특허가 주목받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만 5천 파운드 이상의 추력을 내는 첨단 항공엔진 개발에 착수했다. 이는 기존 KF-21에 탑재된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F414 엔진을 뛰어넘는 성능을 목표로 한다. 방위사업청은 2030년대 초반까지 완전한 엔진 자립을 달성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단순한 기술 확보를 넘어 수출 경쟁력과 군사 안보를 강화하는 전략적 목표를 포함한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스텔스 성능 강화와 무인기 연동을 통해 6세대 전투기로의 진화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국산 엔진의 성공적 개발은 이러한 진화를 가속화할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1만여 대의 항공엔진을 면허 생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독자 기술 개발에 도전한다. 정부는 약 3조 원에서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엔진 국산화의 필요성은 국제 수출 규제와 기술 종속 문제에서 비롯된다. 현재 KF-21과 F-50에 탑재된 GE 엔진은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 MTCR, IPR 등에 따라 수출 시 제약이 따른다. 특히 6세대 전투기나 무인기에 필요한 고성능 엔진은 미국이 우방국에도 판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산 엔진 개발은 자주국방뿐 아니라 방산 수출의 필수 전제 조건으로 여겨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는 각각 터보팬 엔진과 무인기용 엔진 개발에 참여하며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연료 소모율을 10에서 15% 개선한 1만 6천 파운드급 엔진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기존 F414 엔진 1만 4,770 파운드 보다 우수한 성능을 제공할 전망이다. 개발 과정에서 소재, 설계, 시험평가 등 모든 단계에서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다. 한국의 항공엔진 기술력은 미국의 약 62.5%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면허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빠른 추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KF-21의 스텔스 성능 강화는 또 다른 중요한 발전 방향이다. 2021년 국내에서 개발된 전파 흡수 도료, 램페인트, 가 KF-21 시제기에 적용되며 레이더 단면적, RCS를 현저히 낮췄다. 이 도료는 F-35A 0.001 평방미터, 나 F-22 0.0001 평방미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존 4세대 전투기 KF-16 등 보다 탐지효를 크게 줄였다. KN은 향후 내부 무장창 개발을 통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의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다. 내부 무장창은 미사일의 기체 내부의 순화폐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는 기술로 6세대 전투기의 필수 요소로 꼽힌다. 또한 KF-21은 무인기 가오리엑스와 연동해 유무인 복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가오리엑스는 저피탐, 스텔스, 기능을 갖춘 무인기로 KF-21의 조종사가 원격으로 지휘하며 정찰, 전자전, 공격 임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복합체계는 6세대 전투기의 핵심 특징인 무인기 함대 운용을 구현한다. KF-21의 개발 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021년 4월시 제1호기가 사천공항에서 출고되었으며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했다. 2023년 10월에는 시 제3, 4호기의 편대 비행이 공개되었고 2024년에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를 통해 2026년부터 본격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다.
초기 계획은 블록 I 40대, 블록 II 80대 생산이었으나 기술 완성도와 예산 문제로 각각 20대, 20대로 축소되었다. 하지만 국방부와 KIA는 축소된 물량에도 불구하고 성능 개량과 수출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 블록 3단계에서는 국산 엔진 탑재와 스텔스 성능 강화를 목표로 하며 2030년대 초반 실전 배치가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S-레이더, 아르스트, 요테스 등 첨단 항공전차 장비의 국산화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하나시스템이 개발한 S-레이더는 중국, 러시아 전투기보다 우수한 탐지 능력을 제공한다. 국산 엔진 개발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주목할 만하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059년까지 1700대 이상의 엔진 수요와 27조 원의 매출을 예상한다. 이는 군수용뿐 아니라 민간 항공기 엔진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지의 F101 엔진은 군용에서 시작해 민항기용 KFM56으로 파생되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모델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엔진 개발은 높은 기술적 난이도와 막대한 비용을 요구한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 엔진을 독자 개발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우크라이나 등 6개국에 불과하다. 일본과 인도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한국은 면허 생산 경험과 기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협력사를 통해 개발 기간을 단축할 가능성이 있다. 6세대 전투기로의 진화는 KF-21의 장기적 목표다. 6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성능, 초고속 비행, 마하 5 이상, 레이저 무기, AI 기반 전투체계, 사이버 공격 능력을 특징으로 한다. 미국은 2032년, 중국과 러시아는 2040년대 중후반 6세대 전투기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한국은 KF-21 블록 3을 통해 이러한 기술의 일부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레이저 무기는 에너지 공급을 위한 고출력 엔진이 필수적이므로 국산 엔진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AI 파일럿 기술과 고속 데이터 링크를 통해 무인기와의 실시간 연동이 가능해진다. 이는 공중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로 KF-21이 동북아시아에서 최강의 전투기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KF-21 프로젝트는 자주국방과 방산 수출에 2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다. 현재 120대 생산에 약 18조 6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대당 약 700조 원의 가격은 경쟁력 있는 비용으로 평가된다. 폴란드, 필리핀 등 여러 국가가 KF-21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엔진 국산화 없이는 수출 시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예를 들어 2020년 아랍에미리트와의 K9 자주포 수출이 독일의 엔진 수출 제한으로 무산된 사례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과 예산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엔진 개발 전담 조직을 신설하며 2025년부터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본격적인 예산 편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KF-21의 성공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항공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선언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년 만에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다. 시제기 6대는 모두 비행시험에 성공했으며 2200여 회의 비행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되었다. 국산화율은 현재 65% 수준이지만 블록 3에서는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특히 엔진, S-레이더, 아르스트 등 핵심 기술의 국산화는 한국 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K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체계 통합과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 예를 들어 임무 컴퓨터와 항공전 자장비의 연동은 미국이 기술을 공유하지 않은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성공한 사례다. 결론적으로 KF-21의 엔진 국산화와 6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의 진화는 한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도전이다. 기술적 난관과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의 협력, 그리고 축적된 경험은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산 엔진은 자주 국방의 완성을 의미하며 방산 수출을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KF-21이 스텔스 성능과 무인기 연동, 레이저 무기 등 6세대 기술을 갖춘다면 동북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무대에서 최강의 전투기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한국의 기술력과 자주국방의 의지를 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이다.